예,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 나만. 반가워요. 예, 책이 예뻐요. 맞아요. 디자인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이쪽에서 이제 책이 나와서, 거기, 뭐지? 교문고나 이런 거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혼자 교보문고 갖고 책 뽑아놓고 괜찮은데 혼자 그러고 놀다 왔었어요. 예, 그래서 책이 별로 두껍지가 않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책이라는 게 볼륨이란 것보다는 사실 여기다가 기출이 들어가게 되면 볼륨이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 대해서 기출뿐만 아니라 기출을 갖고 이제 단연간 만들어왔던 모의고사들이나 제가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아마 그것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공부하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볼륨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예 그런 것들과 가끔씩 제가 이거는 따로 봤으면 좋겠다 또 오늘 한 주 동안은 이걸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어떤 책을 보셔도 되고 이렇게 무엇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요, 철저하게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다루는구나, 라고 하고,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구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1, 2월 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걸 제외한 다른 책들을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잘 소화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1, 2월 달 처음 만나서 준비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된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점수를 받았고 어떻게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같은 입장에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된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결과가 나오는 2월 달쯤 2월 달 개강할 때 되면 직접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확인할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또 그 친구는 이거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게 될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기간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주 교재로 활용하게 되고요. 한번 수업에 대해서 처음 나가게 되는 건 이 책의 소개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될 것 같고요. 3,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학자들 또는 이론들에 대해서 결합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화 구조화가 되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일찍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구조화를 시키게 한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아마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조로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책을 습득을 하셨으면은 쓸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월, 6월 달은 이제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기출 보게 됩니다. 기출은 이렇게 돼요. 단순히 기출문제 풀이가 아니라 기출문제 재구성을 통해서 또 기출문제를 뜯어 먹을 수 있는 자료를 또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에 매일 20분에 30분 연습을 하고 집에서 어떤 파트를 봐야 된다 이렇게 과제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금년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공부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 이만큼 해 라는 걸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 가이드의 기준은 제가 옳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방식대로 해왔던 친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봤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절대 뛰어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그 많은 자료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제된 자료로 그렇게 돼서 기출은 그렇게 되고요. 7, 8월 달 되게 되면 이제 기출이 아닌 제가 이제 만들었던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그 외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9월이 되게 되면 90, 11월 해가지고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항상 바뀌어요. 같은 문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용을 공부하게 된 문제를 풀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게 7월 달부터 계속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출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들 읽어보세요. 이거네? 이 사람 얘기네? 이 이론이네? 라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이나 교재에 나왔다라기보다는 교수님들이 약간씩 재구성을 해요. 물론 이게 어느 책이나 어느 논문에서 나왔다는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평가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다루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 문제풀이 연습은 5월달 이제 약 100일 정도 지나게 되면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습득하시게 될 거예요.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와 주시면 돼요. 따라와 주시면 되고 막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막막한데 여기 보니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잘 보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 자신감, 개연성 그런 걸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머릿말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괜히 보고 나면은 인정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가이드 한번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이드 가보게 되면은 사회문화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개발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평가원에서 이렇게 제시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용 요소 분석은 이제 제가 넣은 거지만 그 위에 있는 내용 영역의 비중은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가 기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사회문화학 내용 영역 비중이 사회학, 사회과학, 바로 문화인력 이렇게 3-1-1로 되어 있어요. 실제 비중은 이 정도야 되는데 이번에 사회문화 문제 세 문제 나왔습니다. 세 문제 나왔고요. 사회학에서는 파슨즈 냈어요. 안 쓰셔도 돼요. 다시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볼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나오지 않아요. 이래놓고 나오면은 또 저도 떨리긴 하는데 그게 나왔고요. 사회과학 방법론은 이거는 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한 게 고정 출제. 그 다음에 문화인력은 문화인력 이론이나 문화 기본적인 기본 내용에서 한 문제 고정 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211. 원래 이전에 5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에. 작년에 4문제, 3문제.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줄어들었냐가 아니라 이게 문제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단답형 문제가 4-2가 나와요. 4-2가 나오게 되는데 원칙상 요 두 개는 교육학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1-1-1-1 해갖고 하나씩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쪽 한 개를 경제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5개, 저희가 3개가 됐어요. 원래 균형상 4개씩 되면 딱 떨어지는데 이게 똑같이 이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 기입형이 사회문화에서 2문제가 나오고 이때 경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회문화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다가 이게 오류라기보다는 묻기는 좀 애매하다. 마치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재작년이네.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에치온이라든지 약간 사회학에서 다루긴 너무 구석탱이가 나왔어요. 정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너무나 지엽적이라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고 사회학에서 나오게 되고 연구방법론 나오게 되고 문화에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방법론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학에서 다루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지금 이 책을 가지고도 풀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외운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지문을 읽어서 푸는 문제예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 작년이죠, 이제. 자꾸 작년 하니까 그렇다. 1월 달이라서 그런데, 바로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당연히 개념을 알면 풀어야 될 텐데, 이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문상에 나와 있는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논문에는 이렇게 안 나왔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제가 좀 소심해서 자꾸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원에서 굳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정지해서 글을 쓰셨다라는 건 제발 자기가 낸 대로 자기가 출제한 대로 맞춰서 답을 쓰지 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답이야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은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고 권위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고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회문화는 유난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 문화 파트는 문화인류학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화인류학에 대해서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나올 차례가 됐긴 했는데 솔직하게 모의고사 때 운 좋게 운이 좋게, 겸손하죠? 운이 좋게 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래갖고 다행스럽게 저희 쪽 친구들, 레비스트로스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를 내는 바람에 이제 잘 풀게 됐었고, 이 문화 파트는 문화인류학과 문화 기본이 조금 달라요. 문화인류학은 이제 우리 교과가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가르칠 내용은 아닌데 우리 쪽에 강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문화에 대한 기본 이론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절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개념으로 내고 문화인류학은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 파트는 점점 약간씩 강화시켜가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 강의는 처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구조화 시즌 3, 4월 달이 되게 되면 좀 더 이제 다른 책에서 이론들을 가져오고 자료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이쪽. 사회학 파트인데요. 사회학 영역 보게 되면 여기 단원 보시면 사회학 1, 사회학 2, 사회학 3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 구성 오른쪽에 보시면은 페이지가 안 나왔네. 이론 영역이 있고요. 이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볼게요. 학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대장, 베버, 디르켐, 마르크스 해가지고 이 이전까지요. 계속 이 사람들을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이때는 두 문제 냈어요. 이때 두 문제 내고, 이때는 항상 내는 사람이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고, 항상 고정적으로 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독특하게 파슨제를 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이까지인데, 이제 이것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도 좀 정리해라, 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바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을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론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과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화부터 시작해서 사회집단, 사회조직. 기입형이 많았던 시절에 낼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입형 개념들로 있었기 때문에 이 파트의 구문이 이렇습니다. 이 개인과 사회 파트는 이 개인과 사회에서 우리가 약속한 단어들, 단어의 정의들이 있어요. 이 정의들에 대해서 이게 뭐지? 예를 들어 공식 조직 그러면은 뭐지? 라는 정의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 조직이 뭐지? 정의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정의가 이해되게 되면 여러분이 특징이나 장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써봤는데 그 써본 거에 대해서 책에는 이런 것도 더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보셔도 충분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내가 이거 정의를 쓸 수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 단계는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런 정의나 예시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개념 뭐니? 라고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쓸 수 있는 기입형 숫자 근데 줄어들었죠. 기입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그래서 원래 항상 나오던 파트였는데 이제 약간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때 말고 이때 이제 에치온이 조직을 냈었던 거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뭐 비공식 조직 이념형이라든지 항상 이렇게 개념을 갖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과 발전. 개인과 사회고 이쪽은 정의 알기. 이게 끝나게 되면 특징과 장단점 정리하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으면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책을 일독했다. 정리했다라고 했었을 때 뭘 정리했는데 읽어봤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둥그러니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책 구조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변동과 발전인데 이쪽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나왔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이번에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강화를 시켜서 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기입형이 사라져서 얘는 이번에 좀 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 전에 조직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쪽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 그래서 원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놓고 이 파트가 이제 나머지 이 조커 카드로 나오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 문제가 탈락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반드시 붙어야 될 여러분들은 이쪽 파트를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론이나 약간 여기는 강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개념에 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판책을 보든 뭐 하든 거기 날개에 나온 개념들 이걸 정리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론에 대해서 심화시켜서 쓸 수 있게 마치 이번에 나왔던 저 학자 이론 파트처럼 그렇게 준비를 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1, 2월 달에는 지금 책에 나온 텍스트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3, 4월 달 가게 되면 이쪽 학자가 어떤 학자 연계가 되고 이걸 비교하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 변동 파트죠. 사회 변동, 사회 발전 파트니까 이렇고요. 여러분 뭐 종속 이론, 뭐 하버마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 구성이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사회학 먼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하고 그 다음에 문화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가장 나오는 거 앞에다 다 몰아놓고 뒤에는 이제 부수적인 서브들을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막 몰아치고 이렇게 되다가 뒷부분에 가면 이 파트의 기출도 별로 없고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풀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 구성을 약간 바꿨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컴팩트하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풀 수 있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책에 나온 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이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론서 사회학 개관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사회학 개관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주요 사회학 이론, 여기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과 사회에는 요 각 규범이든 조직이든 불평등이든 개념들이 있죠. 집단이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요소들, 몇 가지 종류들, 집단이면 집단의 종류가 있을 거고 관료제면 탈관료제가 있고 또 탈관료를 뜻하는 특징들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시면 되고요. 사회 변동해 보게 되면 이론이 눈에 하나 띄네요. 그래서 이 변동 이론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같은 거 이쪽 파트도 나와 있는 학자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 방법론은 이걸로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화인력 파트 보게 되면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의미나 속성이나 이게 가장 전반이 되게 될 텐데 최근에 이 문제로 내게 되면 기입형 아니면 문제가 쉽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류학 이론 학자적으로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가 제 예상이고 인류학 이론 파트만큼은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 선호도 같은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배우다 보면은 각 학자 입장에서 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마리노프스키든 레드클리프 브라운이든 화이트든 그렇게 여러분이 이 학자 입장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 학자의 장점, 뭐 약점, 강점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쓰면 되지? 라는 것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소개라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되게 뭐 많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절대 많지 않습니다. 평가 내용 요소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출제됐는데 요 5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내다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지금 책을 구성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볼게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에 보게 되면 이 목차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에 사회학의 기초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럼 사회학의 기초 개념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써놨어요. 그럼 사회학적 상상력이 뭔지 아시면 돼요. 2명의 학자가 얘기했고 사회학적 상상력이 사회학에 미친 영향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 기능론인데 관점은 이렇습니다. 기능론이 뭐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기능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실제 사회학과라는 데서 하는 짓이 이거예요.
사회학과를 가보시게 되면 이러한 관점들을 초반에 배우고 학자들을 배운 다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걸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분석하는 짓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최근에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파슨즈라는 기능론의 아주 거두에 대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사실 기능론 문제가 이번에 나온 건 사실인데 기능론 입장에서 바라보면 변동설명처럼 안 되지. 이거 쓰는 거였거든요. 쉽게 해서 답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꽁트, 스펜서, 디르켐 묶어놨지만은 중요도는 달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겠지? 디르켐. 그 위계는 이렇습니다. 꽁트, 스펜서도 알면 좋아요. 시작 파트니까 마치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집합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비슷한데 뭐 꽁트가 집합이라고 한다면 디르켐은 함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디르켐만 잘 아셔도 됩니다. 1회 딸 때. 디르켐은 제가 수업 때 그러니까 매번 달마다 항상 새로운 자료, 새로운 논문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 문제 출제가 디르켐만 2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도 해요. 디르켐은 굉장히 잘 알고 가셔야 되고 디르켐을 이해하기 위해서 꽁트 스펜서를 아는 건 맞습니다. 근데 꽁트하고 스펜서에다가 막 꽂혀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이런 건 옳지 않고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 이상으로는 묻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세요. 책에서 보게 되면 꽁트액 이런 것도 있네요. 스펜서액 이런 것도 있네요. 응, 안 나와? 라고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디르켐은 여러분이 어떤 걸 찾아도 의미 있는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 사회학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앉아갖고 디르켐 검색해서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읽어봐도 그게 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슨스하고 머튼이 있습니다. 파슨스의 제자가 머튼인데요. 이 파슨스가 이번에 나왔고요. 사실은 파슨스보다 머튼이 더 나와야 되는 이유는 파슨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는 성공했기 때문에 머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머튼은 거의 3년 동안 시험 중에 2번씩 내는 사람이었어. 아노미를 내기도 하고 중범위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연달아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머튼 내다 보니까 이 기출이 그렇습니다. 머튼을 냈으니까 머튼과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지? 디르켐 아니면 파슨즈거든요. 파슨즈 나오겠네? 라고 했더니 나왔어요. 근데 파슨즈는 아다시피 문제점이 엄청난 이론을 만들었지만 파슨즈의 이론 자체가 한계점을 머튼이 정리했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머튼이 더 중요해. 항상 이론이란 게 이래요. 토마스 아퀴나스 따위랜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자연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외에 실정법을 만들었다. 이걸 다듬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런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의 영역이 정말 중요하게 현실에서 쓰이는 사람만 되니까 니네가 다 맞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럼 이게 왜 나왔지?까지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르켐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이제 디르켐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꽁트 스펜서도 출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꽁트부터 흐름대로 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처음에는 할 만한데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디르켐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게 디르켐이고 가장 가까운 게 머튼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파슨즈는 이게 머튼이 이제 수정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수정했지라고 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파슨즈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가. 그럼 똑같아요. 꽁트하고 스펜서가 디르켐이 이제 확장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면 스펜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꽁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론이에요. 자, 우리 시험은 아다시피 굉장히 여러분은 교사고요. 교사는 우리 학교와 우리 사회의 유지와 통합 결속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출제가 항상 어느 쪽에 맞춰서 나오냐면 기능론에 맞춰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수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선 이거부터 알고 물론 면접에서는 기능론, 갈등론 양쪽 다 묻기도 하는데 이 갈등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존 제도가 문제가 있다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실제 사회학과는 갈등론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하지만 막상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갈등론을 다이렉트로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크스를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마르크스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렌더르프나 코저가 나오는데 마르크스가 현실 사회에서 쓰기가 너무 애매하고 지금 딱 내기가 그러면은 또 막 뭐 자유한국당의 임용고시마저 뭐 좌파가 장악했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다렌더르프 코저는 그 갈등론이 현실에 맞게 수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다렌도르프 코저가 기입형이나 아니면은 출현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달라요. 다렌도르프 코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렇게 나와요. 디르켐과 마르크스를 비교하거나 아래에 있는 베버와 마르크스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 용도로서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잘 아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마르크스 뭐 자본론이라니 막 이런 막 그 공산당 선언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마르크스예요. 경제학자 마르크스도 아니고요. 그렇죠? 철학자 마르크스가 아니고요. 사회학에서 말하는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지만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책을 만들 때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는데 이제는 딱 이제 센서 가장 중요한 거 에센스만 딱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시사회학에서는 딴 사람 다 빼버리고 단독으로 베버라고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자신을 베버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버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버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학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저는 베버라고 우선 얘기할게요. 그래서 베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돼야 된다면 1, 2월 달에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매달 베버를 이야기하고 5, 6월 달이 돼도 베버가 이렇게 나오고 기출 분석해 보면은 문제 중에 거의 12문제 이상은 베버 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만드는 것도 진짜 매 회차 때 베버를 넣은 적도 있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문이나 베버의 저작들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주는 자료에서 베버가 이런 얘기도 했네? 베버가 이런 관점도 있었네? 라는 거에 받아들여 가면서 베버라고 쓰시고 베버가 얘기했던 개념들 쭉 쓰시고 이게 무슨 얘기고 이랬고 이거는 한계가 이거고 근데 강점은 이거고 요게 백지에다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1, 2월 달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그래 이것도 베버예요? 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할 일이 아니라 베버가 이런 얘기도 했네 하면서 여러분이 베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학 이론 파트에서 그냥 이건 누가 내도 그냥 이거는 공격받지 않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4년 연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빠졌는데 이 이일 교수님 판단은 출제진이 바뀌어서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베버는 또 다시 등장하게 될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프만, 호만스, 슈츠, 가핑켈 있어요. 실제 이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지금 사회학에서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없다? 실제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정치외 교학이라고 그러는데 정치학에서 사회학 이론 갖다 쓸 때 가장 많이 갖다 쓰는 게 이 사람의 교환이론인 건데요. 이게 그 사회문학 교과서에는 날라갔어요. 사회문학 교과서에는 미시사회학 관점에서요. 그냥 상징적 상호작용 하나만 꺼내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환이론이 사회학적으로 어떤 관점을 보여주기엔 어떤 사회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쓸만하긴 한데 이게 사회학 현상을 다 설명하기에는 인간을 너무 전제로 깔고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호만스를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호만스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공부를 하시면 기출문제가 그래도 객관식 문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용도고 고프만과 가핑켈 같은 경우는 단답형, 기입형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된 바 있어서 기출에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기입형이나 이런 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츠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 같은 사람이에요. 베버는 이제 좀 더 이제 현상학적으로 연결고리 같은 입장이라 이 사람도 베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버 다음 학자 마치 파슨즈 다음에 머튼처럼 베버 다음에 슈츠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베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버가 현대에서는 이렇게 쓰이구나 이 얘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슈츠 어려워요 나중에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네가 베버를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설명할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회학의 틀과 쟁점들이라고 해서 이름 달았습니다. 이 이름 달 때 2시간 걸렸어요. 썼다 지웠다 반복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사회학, 사회집단들 이 파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렸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의 뜻이 뭔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유형이 있겠죠. 종류가 있겠죠. 사회화도 얘기사회화가 있고 제사회화가 있고 탈사회화가 있고 이런 것들 뜻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확장해서 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거 보는 시험 아니에요. 우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에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사회집단, 자발적 결사, 비공식 조직 막 이런 게 관계가 어떻게 되고 막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루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 결사체가 뭐구나, 비공식 조직이 뭐구나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사회 조직이 뭐구나. 의외로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잘 모르는 내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파트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교수님 제가 사회조직, 공식조직 정의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조직의 의미가 뭐 비판책에 나온 거, 사전에 나온 거를 물어보셔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참 고맙겠어요. 그건 뭐야? 이 정의를 보고 이 정의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 라고 한 걸 가져오시면 잘했다고. 근데 어떤 결정적 속성이 빠지면 얘기하겠죠. 근데 이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았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언제냐면 3, 4월 달에 이제 과제를 주고 그때 연습하거든요. 어떤 거는 정의를 써봐라. 어떤 건 빈칸 넣어봐라. 이렇게 연습을 시킬 테니 그때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책을 소화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탈입니다. 일탈도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 변동보다 더 자주 나오는데요. 2년 나오고 한 번 쉬고 2년 나오고 한 번 쉬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쉬었어요.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집단이 조직이 이전에 냈기 때문에 요번에 쉬었으면은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일탈이에요. 일탈을 잘 내는 이유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사회학이라는 거는 막 세상이 잘 돌아가고 너무 이쁘게 잘 돌아가. 그냥 가만 내비둬야지 이거는. 뭘 어쩌겠어. 너무 예쁜데. 근데 사회가 안 예뻐. 미워. 막 이상해. 왜 저러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뭐? 사회학이죠.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사회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결해야 될 대상이 사회 문제라고 보고 그 사회 문제를 보는 방법이 바로 이 일탈 이론들입니다. 일탈 이론들은요. 다른 이론들하고 달리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그냥 약점, 강점, 특징을 다 쓰는 수준까지 내는 것 같아요. 즉 문제를 하도 많이 냈기 때문에 냈던 걸 다시 내진 않아. 물론 그 아노미 개념을 다시 내지만 아노미가 강점이 나왔고 아노미 한계점이 나왔으면 또 아노미와 다른 이론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다른 문제예요. 달았다 아시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는 그래서 기타 일탈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게 되면 이거 무슨 이론이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이론이 뭐다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무슨 일탈 이론이라고 보이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예시를 들겠습니다만 어떤 예시가 뭐에 해당하는가 보이는 수준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 말고도 다른 일탈이론 책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끔 범죄 행위론, 범죄 일탈론에서 막 경찰 애들이 보는 그런 책까지 들고 와서 막 이 이론은 왜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론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기출에서 나와 있는 이론들 다 다루었지만 또 새로운 이론이 첨가될 수도 있는데 그 이론이 새롭게 나오려면요. 우리가 이론을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무엇이다라고 다 써줘요. 다시 내가 지금 가르치지 않은 이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론은 그 이론이 뭐라는 걸 다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줬던 이론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론들은 나왔던 이론이고요. 이 나왔던 이론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새롭게 나온 이론까지 여러분이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탈이네? 라는 거 알았어. 무슨 일탈이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일탈 이론이면은 일탈은 이런 걸 잘 보는구나. 이런 일탈 범죄를 잘 보는구나. 또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근데 이런 일탈 못 볼 것 같구나. 요걸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탈 파트는 문화인류학과 좀 다릅니다만 공부할 게 좀 있는 파트.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예 2시간을 빼서 이것만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걸로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화 현상에서 계층과 계급인데 고등학교 사회문화
평가원에서는 표문제로 지금 빼놓은 파트고요. 계층과 계급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분명합니다. 우리 쪽에서 나왔던 거는 이 계층과 계급을 배버의 계층 개념으로 한번 개념을 물었던 기출문제가 한 번 있고 그 이후로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아비투스입니다. 이 아비투스가 2번 연속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비투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있는 아비투스가 너무나 만연해 있고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투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설명을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모의고사 10월달 시즌 되면 아비투스 떠들고 와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 2번 내지 3번 내거든요. 근데 떠들고 와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아비투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동, 사회계층 구조인데 이것은 무엇을 알기 위하면 계층과 계급에 대해서 실제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실제 우리 사회가 이것이 어떻게 반영돼 있구나라서 이게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를 내기 위한 자료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힘내서 볼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쌓은 게 바로 복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복지 사회보장제도는 솔직히 최근에 출제된 바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사회가 사회인 만큼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또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비판한다고 나한테는 정권이라고 하는 거 맞아? 근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복지 케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잘 몰랐다가 지금 이제 요새 뭐 제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보고 막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 너무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것 보면서 이렇게 복지정책 이렇게 바뀌었는데 홍보를 좀 더 하지라고 하는데 이건 뭐 홍보할 건 아니긴 해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꽤 좋구나. 그래서 실제 찾아가서 물어봐 보니까 실제 갔었어요. 사회복지센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 잘 이용하게 되면. 잘 몰라요. 홍보가 덜 된 건데 뭐 그런 구체적인 한국의 제도가 나오진 않지만은 복지와 사회보장제도는 한번 건드릴 것 같다죠. 자, 이건 뭐냐면은 현실에 나오는 일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해결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나왔던 거는 95년에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그냥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싸해요. 한 번쯤은 다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나오진 않아요. 워낙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 복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라 수준으로 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까지 보시면 되지 이것도 워낙 책이 많죠. 사회복지학가 따로 있고 너무 많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심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복지 수준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 지금 말씀하신 거 막 쓰고 좋아요. 쓰고 계시 좋은데 이제 하면서 진행되면서 하겠지만 이거는 더 봐도 좋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봐도 좋고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볼륨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나와 있습니다. 시민사회론과 사회운동이지만 사실 여기는 학자 공부입니다. 학자 공부라서 시민사회론에 나와 있는 학자들 중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학자가 있어요.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는데 뭐 이일 교수님 말씀은 하버마스는 한물 같다라고 하시는데 하버마스 되게 좋아하세요. 애증의 학자인데 논문도 쓰셨고 저도 좋아해요. 저 좋아해서 근데 충분히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에 지금 가장 좋은 학자거든요. 근데 하버마스에 비견되는 뭐 그람시나 뭐 코엔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수준까지 아마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명의 학자들을 보게 될 거고 이게 처음 들으면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래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해 둘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고 이거 이상 확대돼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문제풀이까지가 아니라 하버마스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를 인식하고 가시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운동도 고전적 사회운동과 지금 현대에 먹히는 사회운동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지금의 사회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건 2개밖에 없어요. 그 2가지에 중점을 두셔야 되지 과거에 우리 막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사회운동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또 가끔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페이지 양은 좀 많아요. 그런 사회운동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넓게 보진 않습니다. 챕터 5,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이고 이 사회변동 파트는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 번 나왔는데 이번에 굶었어요.
이번에 굶었는데 이러면은 반복돼서 나오겠다는데 일탈이 나오게 되면 자리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근데 또 뜬금없이 이때처럼 5문제 쏟아지면 들어가게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속이론, 근대화론 나와 있죠. 요게 있는데 최근에 그 사회문화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면 이 종속이론과 근대화론보다는 위에 있는 진화론, 순화론 쪽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 거지. 근데 여기 진화론, 순화론으로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문화인력 파트도 겹치거든. 문화인력 파트의 진화론을 낼 차례가 됐어요. 신진화론이라고. 그래서 그거와 걸쳐서 내는 게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문화인력 파트 할 때 아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의외로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문화인력 개론책이나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내용이 한 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죠. 한상복 책에는 2페이지 정도, 처음 만나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객관식으로 아주 파워풀한 문제를 냈어요. 객관식 시절에. 그래서 그 이론을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예상은 이 진화론, 순화론 쪽이 이번엔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근대화론, 정석이론은 이제 제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일선에서 이제 정치외교학, 외교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정석이론 지금 우리 자주 나왔어? 이런 얘기하니까 그걸 지금 배워? 아직 배워? 이러는 거예요. 외교학 개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걸 설명 한물 같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계속 냈습니다. 2년 단위로 이제 그냥 이제 2년 전에 한 번 내고 하면서 짝수년에 계속 냈었거든요. 이걸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요 파트도 이제 보고는 가셔야 된다. 기출이 많기 때문에. 정보사회는요, 이 사회 문화 그래요. 원래 이렇게 미래 사회에 대해서 또는 지금 사회에 대해서 예측하고 어떻게 변화할까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출제하기 힘들어요. 왜?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데 내기가 참 애매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긴 출제하게 될 때 정보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거에서 정보사회까지 어떻게 변했냐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전 단계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출제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합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보사회도 깊게 보는 파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연구 방법론입니다. 순환합니다. 이 순환의 개념이 뭐냐면 이번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꽂혔었어요. 근데 참 허를 찔렀죠. 양적 연구에서 보는 질적 연구 입장. 제가 포괄적으로 진짜 문제를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파트가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비 책 아시죠? 사회조사 방법론이나 성태재 책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자료를 갖다 드립니다. 요걸 그래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단계는 언제냐면 5, 6월 달부터 그다음에 7, 8월 달부터 제가 계속 자료를 드려요. 그 쥐어진 자료가 연구방법론이 보통 2타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준 자료만 잘 소화해내셔도 커버 가능합니다. 진짜야? 그래서 이 파트가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출에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매년 나왔으니까. 근데 막 이걸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볼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준 자료까지만 보자. 연구방법론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인데 이번에 신뢰도 타당도 나왔죠. 그럼 앞부분에 있는 표본조사 측정. 그 전에 뭐 나왔냐면 표본 추출 방법이 나온 거야. 우편조사랑. 그러면 자료 수집방 표본조사 나왔으니까 그 전에가 뭐? 척도 나왔었어. 그러니까 약간 순환되는 느낌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척도 같은 거 또는 단순 연구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이게 순환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윤리도 언제 내도 상관이 없는데 최근 이상하게 2014년 주관식으로 바뀐 이후부터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내도 욕먹는 파트 아니거든. 그래서 연구윤리 파트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렵지 않죠. 이 파트 중에서는 쉽게 그냥 한 20분 정도만 정리를 해도 다 정리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낼 때도 이 파트를 내면 다들 너무 쉽게 써요. 쉽게 쓰기 때문에 잘 안 내요.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내는 이유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중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게 우리 모의고사 좀 어려워요. 우리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점수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는 이유가 당연히 다 쓸 텐데 이거는 그런 거는 출제 안 내요. 안 내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파트고 요 4번에 있는 측정 표본조사 신뢰도 타당도가 3년 그러니까 3년 전, 2년 전, 작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부분에 있는 1, 2, 3 자료 수집 요 단계에서 나와 있는 개념들 잘 정리하고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인력 기초 나와 있어요. 속성 있고 태도 연구 관점 있는데 문화의 의미란 게 빠졌네요. 예, 근데 문화의 의미는 너무 기본이라서 예, 아셔야 되고 속성 아셔야 되고 태도 연구 관점인데 요 세 개 중에 이게요. 일탈하고 비슷한데요. 아, 일탈 설명 안 했구나, 얘기. 일탈을 잘 내는 이유가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출제를 해보니까요. 문제 만들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세련된 문제를 만들기가 되게 편한데 이런 파트가 또 속성, 태도, 연구 관점도 문제 만들기가 편해요. 근데 일탈은 이론이고요. 요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좀 쉬워요. 그래서 막상 문제를 만들면 쉽게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회문화 고등학교 라인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2개를 내거든요. 요 3개 중에 항상 2개를 출제하는데 우리도 이제 여기선 다루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낼 때도 한 번씩은 다 냅니다. 한 번씩은 다 내서 볼 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이문화는 2014년 한번 이제 반문화를 다이렉트로 내고 그 다음에 출제는 안 했는데요. 하이문화와 문화 변동 파트가 있는데 문화 변동은 3년 전이죠. 예, 문화 변동에서 문화 저항 충격을 냈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파트가 사실은 금년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인류학 이론보다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시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겁니다. 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읽어는 받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딱 나왔을 때 모르는 경우거든요. 예, 근데 잘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문화인력 이론 파트는 구분을 해놨죠. 진화주의, 특수주의, 전파주의, 신진화주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진화 라인 쪽이나 위에 과거 이론이라면 이번에 보게 되면 심리적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어머 어떡해. 목차에 빠졌네. 구조기능주의다가 여기다 써주세요. 이건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구조주의라고 써주세요. 하나 더 추가해, 추가. 응. 지금 이 문화인력 이론의 심리적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구조주의가 순환됐어요. 그래서 순환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기능주의 마리노프스키 되고 레비스트로스 내고, 그러니까 그 전에 레비 내고 마리노프스키 내고 다시 레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 구조기능주의 파트다라고 했었는데 구조기능주의 빠진 이유도 유추가 가능해. 바로 뭐냐면 파슨즈가 완전한 구조기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파슨즈를 냈기 때문에 문화인력에서는 겹치는 레드를 안 내고 그냥 랩이 내자지. 왜? 작년에 말리 나왔으니까 랩을 내야지, 차례상. 그러니까 순환시켜서 이렇게 되고 위에 있는 신진화주의도 충분히 이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진화주의, 특수주의, 전파주의는요? 특수주의도 한번 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특수주의가 나온다? 이것도 특수주의의 관점인데 진화주의는 단독으로 못 내요. 이를 얘기하자면 이 진화주의로 지금 현대 문화를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큽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나와? 한계점이 나와. 그치? 과거에 대해서 진화주의는 한계점. 물론 한계점만 딸랑 외우고 그러지 마. 한계를 알려면 진화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가족과 종교 있어요. 이게 마지막 파트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가족과 종교는 이렇습니다. 단독으로 이걸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례들이 나오고 요거를 위에 있는 문화인력 이론 관점에서 보도록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나온 출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인데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 혼인과 가족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막 그걸 묻는 문제가 10년 전에도 막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좋은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출결 같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절대 좋은 문제가 아니야. 이 출결을 안다고 사회 문화를 공부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아마 변별력 문제죠, 일종의. 변별력 문제니까 여기까지도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거 몇 점 주냐면 1점 줘, 1점. 1점 주는 것들, 그런 거 변별력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파트는 그래서 외우는 파트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종교의 변화가 있었구나, 기능론 입장에서 이렇구나, 갈등론 입장에서 이렇구나 해석을 하는 파트입니다. 외우는 파트가 아니라. 예. 미쳤죠. 목차를 갖고 30분 동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렇습니다. 이 목차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나 사회학 공부했어 라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이거 공부하면 되는구나 해서 가이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게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딴 거는요. 물어보세요. 저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가요? 그럼 거기까지만 봐 또는 안 봐도 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사회학의 기초와 이론입니다.
사약의 기초와 이론입니다. 자, 지금 책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책이 조합되어 있다, 세 가지 책이 엄밀하게. 우선 저는 이제 좋아하는 책이 가장 심플하게 잘 읽히는 책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사약 공부하면서 의명 준비할 때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이 책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홍두승 사약의 이해. 이제 9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개념 파트는 비판책도 여기서 중요한 걸 빼서 녹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단순히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책들이 아니라 우리가 임용고시에서 많이 지문으로 노출됐던 실제 교과 출제 교수님들이 많이 참고해 있는 책 그 두 권에 대해서 조합적으로 필요한 걸 빼놓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길게 써놨겠죠,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수적인 책들을 읽어도 좋겠지만 그 읽을 때 기준은 뭐냐면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책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홍두승 책의 장점은 굉장히 잘 읽혀요. 심플하게 잘 읽혀요. 그래서 초입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기 가장 좋은 책이 사약의 이해책입니다. 근데 막상 유명한 책은 비판책이야. 왜냐하면 기입형 쪽에서 그 날개는 게 잘 나오니까 훨씬 더 유용하다. 그리고 지문도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지문은 독특하게 갈등론 쪽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출제진들이. 책은 좋은데 갈등론적이니까 어투를 바꿔서 재구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책도 좋긴 한데 이 책만큼 그 두 개 책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통 사회학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기든스 책이죠. 현대사회학 책이에요. 근데 그 현대사회학 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구판을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 판을 갖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구판을 봤는데 더 유용한 책은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기든스가 이제 뭐 후학과 같이 했겠죠. 사회학의 주요 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주요 개념이 완전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박스 기입형으로 2점짜리 문제를 봤을 때 그 2점짜리 사회학의 주요 개념 박스 문제는 그 책에서 다 나올 거다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지 말고요. 있으면 3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가격까지 얘기하네. 출판사도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책에 보게 되면 사회학의 진여 개념에서 중요한 것들, 이념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사회학이 이념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은 너무 아카데믹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까지 안 봐셔도 되지만 이 개념이 중요하구나를 확인하기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좋은 책이 사회학에 의해 비판사회학, 그 다음에 현대사회학 기든스 같은 경우는 있는 분이 많겠지만은 요거는 이게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안서니 기든스가 쓴 바로 그 사회학의 주요 개념이 더 좋은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은 기입형 준비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인력 갈 때 이제 문화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사회연구 방법론 때 사회연구 방법론 책 소개를 할 테니까 우선 지금 저랑 같이 가면서 적어도 5주차까지죠. 5주차까지는 사회학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요. 이 사회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안은 이 사회학책 한 달 동안은 그 책 중에 한 권 정도 구비해서 지금 진도 나간 만큼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미리 읽어놓겠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같이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더 얘기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잠시 휴식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